자, 지구촌 뉴스 시간입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뭔가요? 네, 먼저 오랜만에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네. 전에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머크가 소득이 낮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특허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한 미국 머크사가 105개 국가 제약사들에게 이 약의 제조 특허를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머크와 계약한 저소득 국가 제약사는 이 약의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몰누피라비르는 5일 동안 하루 2번 복용하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현재 미 식품의약품 FDA와 유럽의약품청 EFA의 긴급 사용을 신청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승인 여부는 몇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 환자들이 집에서 손쉽게 복용할 수 있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머크는 이달 초 몰누피라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가 허용되면서 83만 원에 달하는 1회 치료분 가격이 10,000원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미 1회 치료분 5일치당 우리 돈으로 약 83만 원의 몰누피라비르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복제약 생산이 본격화가 되면 1회 치료분 비용이 우리 돈으로 22,000원 정도로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1회 치료 비용이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머크의 특허 사용 협약으로 인류의 절반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백신을 통한 예방과 함께 저렴한 치료제 생산이 본격화되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특허 개방이 아닌 제한적 개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데요. 이 코로나19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꾸준히 주장해왔던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환자가 많은 중상위 소득 국가가 배제됐고 복제약 제조회사들과의 계약도 불평등하다면서 실망을 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조율을 해봐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은 대만 소식인데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방어 능력을 증강할 목적으로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군이 대만 방어를 도울 것으로 정말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현재 미군이 대만에 와 있다는 사실도 이례적으로 확인하면서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은 수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는 대만 내 미군의 존재 사실을 처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만 국방부장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파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게 파장이 일고 있는 이유는요. 중국이 외국 군대의 대만 주둔을 7대 전쟁 개전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면 양안 간 대화가 부재한 가운데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 자유시보에 따르면 추거정 국방부장은 오늘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에 출석해서 차이 총통의 CNN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미군은 평상시 대만군을 돕고 있다면서 부대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교류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미중 수교로 미군이 공식적으로 대만에서 철수하고 나서 대만에 미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차이 총통이 처음입니다. 여하튼 미국이 확실하게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참 약소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다음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들이 코로나19와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1억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19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협력은 21세기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중요하다라면서 협력 강화를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통해 아세안에 대한 새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는데요. 1억 200만 달러 가운데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466억 원을 공공의료에 할당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2,050만 달러, 239억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은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마닐라에서 마지막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불참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대중국 견제를 외교,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강화를 전방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공유를 했는데요. 미얀마는 아세안의 일원이었지만 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나머지 정상들의 거부로 이번 회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회담에서 미얀마에서 자행되는 폭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요. 억류된 사람들의 석방을 군부에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또 아세안 정상들 역시 미얀마 군부를 일제히 규탄했는데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아세안이 미얀마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미얀마가 그들의 권리를 버린 것이라면서 미얀마 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미얀마 군부에 힘을 실어주던 인도차이나 국가들까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내비쳐서요. 앞으로 미얀마는 아세안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외교적인 고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미얀마하고 또 아프가니스탄하고 계속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자, 오늘